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88의 지대무비 지금 시작합니다. 두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2주가 아닌가? 3주 만인가? 뭔가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설날 연휴가 있어가지고 구정. 네. 그리고 북콘서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음. 뭔가 여기 모여가지고 한 게 한참 된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오늘 비도 오고 깡쌤은 늦게 오고 뭔가 분위기 침체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원래 그래서 섞여 있어.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 연휴 동안 뭐 했는지도 궁금하니까 설 연휴를 봅시다. 오늘 두 개 동시에 하는 거예요? 설 연휴를 한번 물어보지. 설 연휴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흑마술 음료를 제작했어요. 꺼져 이 자식아. 놀라운 음료를 따라하지 마. 제작했어요. 네. 바로 먹으면 바로 6단계로 갈 수 있는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너 없다. 5단계였지? 따라한 데다가 6단계. 난 6단계입니다. 뭘 만드셨나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매 겨울마다 먹는 게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생각나가지고 해서 먹었거든요. 뭘요? 마시면 바로 6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깡쌤이 진철머리를 치셨네. 어떤 거냐면은 집에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코코아 중에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겠지 뭐. 코코아 중에 왜 그 뭐지? 밑대. 네. 핫초코 밑대. 그걸 준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누 커피를 준비합니다. 아. 그래서 머그컵에다가 카페 모카 해 드셨어요? 네. 두 개 섞어가지고 물을 휘으셔서 마시면 맛있어요. 사 먹어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저렴하게 맛있더라고. 저 어렸을 때 제 집이 뭐 13층 산다고 하니까 자기는 15층 산다고 지가 더 잘났다고 하던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진정한 흑마술 음료가 아닌가. 검정색이니까. 왜요? 마시면은 어떤데요?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6단계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깡쌤입니다. 네. 왜 늦게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깡쌤 지금 목에 이렇게 세 개를 찍으셨는데 마치 매트리스에 나오는 전사 같아요. 거기다 코드 꼽는 목에 것처럼. 주사 바늘을 꼽는 구멍이 나 있죠 지금. 네네. 오 진짜로? 예, 6방을 맞았습니다. 선빵으로? 예, 선빵 맞았죠. 아 진짜요? 예. 왜 그랬어? 그 고질병에 조금 더 도져가지고. 그거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설날 되니까 또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이어서 아프신 거예요? 네, 맞고 왔습니다. 주사 좀 맞고 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내한테 맞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 명절 증후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 전을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붙여서 여기 굳으신 거 아닌가? 네. 걱정됩니다. 그래서 설날 기간에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책도 좀 보고 뭐 이거저거 보다가 목이 좀 돌아갔어요. 지대 무비인데 책을 봤다고요? 예. 제가 지금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러분들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요? 네. 뭐지? 궁금한데? 이따가 말씀해 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목이 좀 상하면 네. 듣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요? 독실이는 뭐 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깡 선생님이 준비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동안에 재미있는 게임을 하느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 고양이를 키우는 카페를 운영하는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양이를 입양해서 이제 고양이 카페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네. 내가 원하는 고양이를 배치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요. 혹시 그 게임은 독실님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게임 아니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재밌어. 근데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 컴퓨터 나온 게임이에요? 아니 핸드폰? 네, 핸드폰. 핸드폰. 그거 근데 하면서 그 빠져 있었어요. 게임이 고양이를 다마고치처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면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는 거죠. 아. 세상은 돈입니다. 일본에서 그런 게임이 있던데 고양이 밥 주는 게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양이한테 밥을 내주면 고양이가 그걸 먹는 게임이래. 다마고치잖아요. 키우는 건 아니고 안 줘도 되고 내놓으면 먹고. 안 주면 것 같아요. 뭐가 뭐 아프거나 그러겠죠. 아니 그런 전혀 없고 그냥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게임인데 야 이걸 왜 하나 싶잖아. 네.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데. 캣맘들의 어떤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그렇군요. 그거 진짜
정말로 뭐 했느냐를 얘기한다면 그거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래?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우리 셋 중에 가장 알차게 보냈네. 그렇구만. 재밌었습니다. 그 명절 때 그렇게 보내기 힘든데 굉장히 친구도 한 80명 됩니다. 헬모드로 보내셨네요. 아, 그 어떤 상대방의 카페에 가서 이제 눌러주는 게 있어요. 같이 도와주는 거. 친구. 진짜 많다. 그렇군요. 80명이나. 실제 친구가 없으니 고양이 친구. 온라인 친구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김도희는 그러면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네, 저는 뭐 명절 때 잠수 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탈 필요도 없지만 친구가 없어서. 고양이 하시죠. 집에 계속 있으셨어요? 네, 요즘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 네, 좋다. 책도 읽고 대하시네. 네네. 무슨 책 읽었어요? 또 시민의 교양? 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시민 넓이앗을 다시 한번 보셨군요. 4-5번 읽어야지. 네, 시민들의 필수 교양. 아니, 요즘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일이 바쁘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도 책 볼 시간이 없고,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일을 막 하거든요. 그 틈틈이 막 도착하기 전까지 막 일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 시간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책을 봐요.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봤는데, 그래서 뭐 봤냐고. 어제는 버니 샌더스를 보면서 아침에 울었어요. 버니 샌더스? 아, 네네, 정말? 자서전을 보는데, 아,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서 나는 게임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싸, 뒤에 말하길 잘했어. 독실님도 고양이 키우면서 울컥울컥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아, 감동적이다. 근데 어떤 그 특정인의 자서전을 본 것도 너무 오래되기도 했는데 그 자서전을 보면서 약간 좀 되게 울컥울컥한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샌더스가 우리 그 미국 사회에 네. 시민들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계속 해주고 있죠. 난 참 궁금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 우리가 어떤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이 믿고 있는 미국이 네. 혹시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틀면 한국에 계신 이제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데올로기가 먼저냐, 미국이란 나라가 먼저냐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네네. 요것도 관련돼 가지고는 워낙 요즘에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그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재 체제지만 사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소련이 패망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보이는 행보들을 보면 이데올로기가 우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역사를 보면요. 중화 사상을 보면 네. 우리가 사대주의를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조선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중국이 청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중화 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소중한 사상. 네, 응. 그래서 중국이 우선이었던 게 아니고 그 중화 사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무슨 말인지 그게 알겠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좀 미국이 만약에 그런 형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더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유주의 네, 국가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을 점점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 오늘 그래서 지대 무비로 돌아왔습니다. 네. 말로 해주는 영화. 깡 선생님 먼저 준비하셨죠. 예. 저희 지대 무비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스포일러 100%. 네. 저는 조금 감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뭐 냈다 영화를 뭐 전공적으로 팠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좀 좋아한다 뿐이죠. 그쵸? 그래서 원래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원래 액션 영화나 범죄물, 막 느와르 이런 거 좀 어두컴컴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정말? 예, 한국 영화 중에는 뭐 신세계라던가 신세계 100번 네, 봤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또 뭐 제가 좋아하는 황해라는 영화 있습니다. 황해 보셨나요 혹시? 네. 근데 이상하다. 비하인드 리와인드 할 때는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B급 영화. 그러니까 뭐 또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케이블 TV 채널을 돌리다가 시너리오.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감히 부끄러울 만큼의 어떤 레전드 영화가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더니 한 20시간은 쏟아부은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느냐고? 준비하느라 힘들었어요. 아이고. 왜냐면 레전드이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예. 그 영화 대부
대부 하더라고요. 케이블 TV에서. 제가 이 영화만 풀로 본 것만 해도 한 5번 이상은 될 것 같고. 아, 정말? 중간중간에 이렇게 케이블 TV 틀면 가끔 하잖아요. 특선으로. 네. 그래서 뭐 EBS 예, 하면은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더라도 중간부터 끊어서 본 것만 해도 10번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셨나요? 대부를 좀 한 번도 안 봤다. 저 처음부터 끝까지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어떤 장면들은 좀 보고 있어요. 나도 그랬던 거 같은데. 그렇죠. 그게 우리 너무 어릴 때 했었어. 맞아요. 그게 저희가 어릴 때 좀 그러니까. 예,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태어나기 전은 아니고요. 그때 제작됐죠. 제작은. 예, 제작은 1972년도에 대부 1이 처음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휩쓸었죠. 그 해를. 그리고 2년 뒤에 1974년에 대부 2가 발표가 되고, 예, 그리고 1990년에 대부 3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좀 망작이에요. 흥행상에서는 좀 많이 실패했던 작품이에요. 갑자기 많이 뛰었네. 예, 한참 뒤로요. 하는 거고. 갑자기 14년 후에 찍은 건가? 그쵸. 16년? 갱스터 무비 혹은 뭐 범죄 영화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자 뭐 흔히 뭐 영화 평론가들이 역대 최고의 할리우드 영화를 투표 형태로 막 뽑고 하지 않습니까? 아, 평론가들이. 예, 평론가들이 뽑고 뭐 인터넷 유저들이 투표로 참여해서 뽑고 이런 걸 하면은 웬만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직도. 보통 1위가 뭐 시민 케인이 찍으면 2위를 대부가 찍고 뭐 가끔가다 1위를 대부가 찍을 때도 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위는요? 3위는 뭐 고질라? 2001 파고들지 마. 라스트가 파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거. 아, 그래. 역시 평론가 분들이 찍으시면 참 동의하고 싶어.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이 대부라는 작품이 수메르 지역의 길가메시 서사시나 그리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이 미국의 어떤 건국 신화 혹은 영웅 신화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워낙 미국은 이제 그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들어낸 스타워즈도 그러지 않아? 네, 그렇죠. 예, 스타워즈와 대부를 크게 그 건국 신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 1이라 원래 처음 나왔을 때 흥행이 엄청 초대박이었어요. 그래서 600만 달러의 투자를 해가지고 다 해외 판매 수익이나 이걸 다 합치면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이게 많이 벌었구나. 이게 아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단가 그거 기록을 깬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흥행 기록은. 그리고 대부 2도 나름 흥행을 많이 됐지만 1편보다는 조금 덜했고 3편도 그거보다는 덜했죠. 혹시 대부 1에 나오는 배우들 기억하세요? 알파치노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에 가파더 1인 가파더 말론 브란도? 그렇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요? 아, 그렇군요. 우리말로. 제사장. 예. 전에 조심하게. 가파더. 그렇죠. 네. 네, 말론 브란도가. 느낌이 좀 비슷했어. 진짜로 그 영화 중에 그런 식으로 그 목소리 신목소리가 나오는데 카리스마가 쩔죠. 그래서 예, 말론 브란도나 뭐 알파치노 그러니까 1편에서 나왔고 대부 2에서는 이제 그 대부의 젊은 시절 역할을 로버트 드니로가 합니다. 예, 미국의 뭐 할리우드의 최고의 연기파 배우 3명이 예, 나왔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소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이게 원작 소설이 있는데 1969년에 소설 대부가 원래 있었습니다. 작가가 마리오 푸조라는 작가고 이 사람이 소설로 사실은 대박을 칩니다. 뭐 70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요.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2천만 부 이상 팔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사봤어요. 소설을. 소설 대부를 전자책으로 딱 사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그거 읽는 한 시간이 좀 많이 했던 거죠.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것도? 번역은 제 주관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합격이다. 내용은 똑같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대부 1이 큰 골격이고요. 그러니까 소설의 핵심 내용은 대부 1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대부 2의 내용 일부가 사실 또 소설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큰 줄거리는 대부 1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이 대부라는 대작을 손댄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거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아까 한 10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 그래요? 네, 아직도 줄거리를 이걸 내가 맞게 이해한 건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이후로 단순한 줄거리는 아닌가? 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게 러닝 타임이 길잖아요. 3시간 됩니다. 이 집중해서 보기가 좀 힘들어. 집에서.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청소도 갑자기 중간에.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내가 왜 이게 헷갈렸는지 알았어. 영화 속에 생각보다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헷갈렸구나. 그 인물들이 이름이 조금씩 어렵습니다. 이게 이태리 이름이다가 보니까 길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했대. 근데 그게 누가 맞아. 그 얼굴인가가 헷갈려요. 약간. 그리고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명령을 하는데 걔가 얘인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렇구만. 예,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소설을 읽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고 얘가 걔였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배운 게 있어서 그걸 일단 영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나? 사람들이 같은 영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서로 다 다른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정리해 주시는군요, 대부를. 한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화 감상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좀 복잡한 영화의 경우에는 가계도 같은 거를 얼굴을 다 붙여가지고 사진으로 해갖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도 해요. 그걸 보고 들어가면 편하니까. 강 선생님이 그런 거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 요즘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등장인물이 워낙 많으니까 새 인물이 나올 때마다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네네. 무슨 장군 어디에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네. 그게 나와야 돼, 이 영화도. 그렇죠. 예, 되게 많은데 그 정도로 인물이 많은데 그게 없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토론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의 큰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마피아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마피아의 그 갓파더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클레오네 패밀리. 콜레오네라고 번역도 하고 콜레오네라고도 하고 뭐 영어니까요. 그리고 갓파더의 실제 이름은 비토입니다. 비토 콜레오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이민자 출신이고요. 20세기 초반에 이민을 온 사람이죠. 그래서 비토 콜레오네가 뉴욕을 주름잡는 마피아의 보스가 된 다음에 그 셋째 아들 마이클 콜레오네가 다시 가업을 물려받아서 새로운 갓파더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죠. 대략적으로 시대적 배경이 한 1945년에서 195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예, 그때 이야기고요. 이제 비토 콜레오네가 그 말론 브란도. 네. 자네 열심히 살고 있는가? 갓파더. 네, 그 목소리를 해주시는 말론 브란도가 비토 콜레오네고, 이제 이 원래 이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돈 콜레오네라고 그래요. 돈 콜레오네. 예, 돈 콜레오네. 이 돈이 이제 father, 뭐 보스 이런 뜻입니다. 보스의 뜻이구나. 예. 존경의 뜻을. 그렇죠. 존경의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중간에 자꾸만 돈 이러죠. 하는구나. 보스 이렇게 부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카 뭐 그 정도의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경을 담은 콜레오네 가문의 짱을 칭하는 게 돈 콜레오네입니다. 그래서 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이 돈 콜레오네가 뉴욕을 주름잡는 그 마피아 패밀리인데, 보스인데 뉴욕에 총 5개의 커다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구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영화 배경이 뉴욕인데 콜레오네 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4개의 파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라치 패밀리. 스트라치? 둘째가 쿠네오 패밀리. 세 번째가 타탈리아 패밀리. 네 번째가 바르지니 패밀리입니다. 바르지니. 예. 그래서 스트라치, 쿠네오, 타탈리아, 바르지니. 다 성이겠죠. 패밀리 네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콜레오네 가문에서 총 5개가 있고 이 뉴욕의 5대 마피아 조직이에요.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마피아 조직을 말하는 거죠. 가문입니다. 가문. 그러니까 원래 마피아는 실제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혈연 관계가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아의 어원에 대해서도 좀 그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래 그 저도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마피아의 어원이 뭐다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 대부 속에 이 저자는 마피아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마피아라는 말이 피난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 피난처라는 의미였지만 이후에는 수백 년 동안 어떤 자기 조국과 백성을 짓밟은 통치자에 대항해서 싸웠던 비밀 결사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유래된 언어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칠리아 섬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 본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수탈을 당했던 겁니다. 아하. 차별을 당하고. 그래서 본토에서 왔던 뭐 종교 재판소 사제, 지주계급이나 뭐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 목동이나 농부들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권력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의 법률이나 이런 사법체계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정부에 저항하는 그 반정부 지도자들, 즉 마피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피아 세력, 반정부군 세력들이 이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대신 그 명목으로 일종의 세금 같은 걸 이렇게 걷어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시민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금은 있습니다.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디다가 탈탈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피아들한테 엄격한 규율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현지 언어로 오메르타라고 그래요. 번역을 하면 침묵의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오메르타. 예, 오메르타. 무슨 얘기냐? 조직의 비밀이나 뭐 조직의 불리한 정보를 함부로 나불대면 죽는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마피아들의 절대적인 규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피아들이 원래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타락하고 범죄 조직화되면서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조직 범죄, 조폭이죠. 쉽게 얘기하면. 조직 폭력 단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사 정권이 들어오죠. 이탈리아에. 네. 1920년대쯤에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또 시작하는 게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누구랑 맞죠? 군부 정권들의 특징이구만. 그래서 왜냐면 자신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마피아들이 실제로 처형당하거나 죽기도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가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도망친 마피아 가문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는 그 시족 중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가족 사회의 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의리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혈연 관계로 이렇게 똘똘 뭉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맥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먼. 예, 그래서 이 뉴욕에서 주름 잡고 있던 이 5개 패밀리, 콜레오네, 스트라치, 쿠네오, 타탈리아, 바르지니 이 5개가 항상 경쟁하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뭘로 보냐? 주로 불법적인 도박, 뭐 경마, 술집, 뭐 클럽, 매춘 사업 같은 걸 하면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돈이란 칭호는 그 가문의 수장마다 다 붙이는 거야? 아니면 그 5개 가문의 경쟁 중에서 가장 우월한 애한테 붙이는 거예요? 5개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뭐 왕들이 있고 황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다들 다 자기네 아버지 예. 그 가장 대빵 그렇죠. 아버지를 대빵들이 돈이라고 있겠죠. 했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영화나 소설책의 첫 장면은 사실 콜레오네 가문의 막내딸 코니 콜레오네의 결혼식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45년 8월이라고 그래요. 네. 예, 뉴욕에 있는 그 돈 콜레오네 저택에서 그 막내딸의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을 갖다가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혼식 주인공인 코니는 막내딸이고요. 막내딸. 그냥 끝입니다. 그게. 이 여인의 그리고 죽나요?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여자가 개망난이랑 결혼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코니의 남편이 카를로 리치라는 친구인데 얘가 원래는 이제 그 돈 콜레오네의 큰아들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좀 사고뭉치에다가 성격도 안 좋고 마누라도 개패듯이 패고 이래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패밀리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그린 캐릭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 콜레오네의 첫 번째 아들이 소니라고 불러요.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다들 소니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름은 산티노예요. 근데 어쨌든 산티노. 소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한 미남에다가 특징이 정력 킹입니다. 어허. 정자왕과 뭐 어쨌든 예, 굉장히 바람기도 많고 뭐 타고난 체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길가메시 같은 존재죠. 아, 그렇군요. 예. 다 연결돼. 그래서 아주 어떤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기습 작전에도 능하고 또 가족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리더십도 갖췄는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길가메시처럼 약간 깝칩니다. 예, 다혈질이고 한 번 흥분하면 제어가 안 돼요. 예, 이게 소니의 단점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프레도라고 불리는데 좀 범생이 스타일인데 리더십이나 추진력이 없고 좀 나약해가지고 항상 아버지가 좀 못마땅해하는 좀 덜 떨어진 아들로 묘사됩니다. 그 마지막 셋째 아들이 이제 마이클이죠. 사실상 이 대부 1, 2, 3의 주인공이 되는 마이클이고, 그렇죠. 알파치노가 정말 젊고 예쁘고 잘생긴 알파치노죠. 이때의 알파치노는. 아, 그렇겠구나. 예, 40년 전입니다, 벌써. 예, 아주 잘생긴 알파치노가 연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제 제일 셋 중에 똑똑해요. 대학 교육도 받았고 샤프하고 냉정하고 성품도 다 좋은데 아버님한테 반항합니다. 이 친구는 콜레오네 패밀리의 불법적인 어떤 범죄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예,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마피아 조직에 자기는 절대로 섞이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족 행사에서도 잘 안 나타나고 좀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반항적인 특색을 가져요. 그래서 세 형제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갔고 이 친구의 꿈은 수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그냥 더러운 범죄에 엮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태평양 전쟁 때 해병대로 자원 입대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예,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잠깐만. 태평양 전쟁 때? 네. 2차 대전에서 그렇죠. 2차 대전 전역에서 예. 맞지, 그지. 말하자면 이탈리아랑 미국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아주 초반에 잠깐 예, 추축국 멤버니까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조국이랑 싸운 거잖아, 말하자면. 독일, 이탈리아랑 싸웠잖아요, 미국.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기 조국이랑 싸운 거지. 자원 입대해서. 예. 그래서 이 여동생을 결혼식장에 이제 마이클도 오는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랑 말도 잘 안 하고 좀 이랬습니다. 영화 속에도 보면은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나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K예요. K. 예, K라는 여자친구인데 이게 또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미국인입니다. 이것도 근데 집안 전통을 반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인은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K라는 여자가 나중에는 이제 마이클과 결혼까지 해서 영화 속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대부 2에서 보면.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마지막 가족이 하나 더 있는데, 실제로 그 피부치는 아니에요. 대부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주워다 키운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토마스 헤이건인데, 톰이라고 불러요, 다. 톰. 영화 속에서 톰 헤이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되게 샤프하고 날카롭게 생긴 실질적으로 콜레오네 가문의 제갈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책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탈리아로 하면 책사를 뭐 콘실리에리라고 그래요. 콘실리에리. 예,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콘실리에리라는 건데 이게 원래 그 소니 큰아들이었던 소니의 친구였는데 그 실제로 톰 헤이건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의 개망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얘가 불황아처럼 거리를 떠돌다가 거의 실명 위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소니가 얘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오자 자애로우신 돈 콜레오네께서 이 아이를 아주 잘 키워줍니다. 예, 치료도 다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 교육까지. 그래서 네. 법대에 진학해서 변호사 할 때까지 다 돈을 대고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톰 헤이건이 따로 뭐 변호사 기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대부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대부랑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워낙 똑똑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콘실리에리라는 어떤 조직의 책략가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컴플렉스가 항상 있어요. 자기가 친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그리고 이태리 혈통이 아니고 아일랜드계 혈통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예, 못하고. 그런 조금 어떤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계속 좀 네. 예, 남아있는 그런 캐릭터죠. 이게 이제 그 가족의 전부입니다. 정리하면 뭐 3남 1녀의 양자 하나. 그렇죠. 이군요. 예, 그리고 소니, 메이는 프레도, 세 번째 아들. 마이클이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그럼 비토 콜레오네, 우리의 아버지 콜레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뉴욕의 마피아 짱이 됐는가? 이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거는 대부 2부에서 나오는 그렇죠. 내용인가? 이게 그렇군요. 2부에 나오는데 소설책에도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 소설책에서 막 섞여 있구나. 예,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토는 아버님도 원래 한 가닥 한 성격 하시는 분이셨어요. 원래 고향이 시칠리아에 있는 콜레오네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콜레오네가. 콜레오네. 예.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아버지가 성격이 좀 왈가닥하셨기 때문에 지역 마피아랑 이렇게 맞짱 뜨시다가 돌아가세요. 총 맞고. 예. 그리고 지역 마피아가 혹시 그 아들놈이 또 뭐 나한테 개길지 모른다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그 비토 콜레오네가 12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12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온갖 터들린 일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비토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또 10대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다가 보니까 수입이 많이 부족했겠죠. 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네 건달들과 조금 어울리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그 비토의 평생 동지들을 만나요. 그 이름하여 클레멘자가 있고요. 테시오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클레멘자랑 테시오. 예. 이 두 사람이 비토 콜레오네랑 거의 평생을 걸쳐서 활동을 했고, 그 사실상 그 뉴욕의 마피아 조직을 이끌어 나간 핵심 멤버인데, 근데 저는 영화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항상 같이 있거든? 같이 있는데, 얼핏 잘못 보면 그냥 대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냥, 쫄개처럼 보입니다. 쫄개 1, 쫄개 2처럼 보이구나. 예. 소설에서는 약간 비중이 있나 보네. 왼팔, 예, 쫄개 1, 쫄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간 보스급이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중간 보스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정을 가진 거의 그렇죠. 예, 굉장히 두터운 신뢰로요. 중간 보스 1, 중간 그렇죠. 보스 2. 중간 보스 1, 중간 보스 2입니다. 그걸 뭐 카포레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태리어는. 그래서 클레멘자와 테시오인데 이 마피아 조직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이때부터 어울렸던 거죠. 거의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이 비토 콜레오네가 이제 동네 가벼운 건달로 성장을 하다가 뉴욕의 이탈리아 이민자들 사이에서 대스타로 등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파노치라는 또 좀 나이 든 건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 협박해갖고 막 10% 20%씩 또 뜯어가고 한 달 수입에 이런 좀 건달 같은 놈인데 이 파누치라는 놈이 콜레오네한테 찾아와서 야 네가 이번 달에 번 돈 내놔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빡친 우리 비토 결론을 내리죠. 이것도 유명한 표현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대답을 한 다음에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파누치를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네? 그거는 영화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영화를 목 따는 거 아니에요? 목을 딴다고요? 병뚜껑도 아니고 어떻게 땄어? 보통 마피아들이 이렇게 목을 많이 총을 쏘는데 영화 속에서 되게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 총소리가 안 들리게 막 이렇게 축제 기간 중에 뭐 하고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파누치를 죽였는데 뭐 증거도 없고 하니까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퍼졌죠. 누가 죽였다. 파누치가 깝치다가 쟤한테 당한 것 같다. 제가 짱이다.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일시의 시선이 거기로 모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큰 존경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본격적인 마피아 인생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적인 감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리브 오일 수입 사업을 했는데 되게 잘 됐대요, 그게. 미국에서 거의 가장 잘 팔리는 상표로 만들 정도로 성장을 시켰고, 특히 이제 또 그 금주법이 시행되자. 네. 땡큐죠. 예. 그래서 술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시대가 되니까 밀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밀수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고 당시에 어떤 뭐 개츠비나 이런 건 그렇죠. 그게 다 연결이 되죠. 범죄 세계의 본격적인 큰 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클레멘자 테시오와 함께 물론 합법적인 사업도 하지만 우리 사업에 걸리적거리면은 예, 가서 불을 지른다거나 예, 손을 봐주고 쥐도 소도 모르게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 두 중간 보스가.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열심히 일하셨군요. 예. 아이고. 범죄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모든 원형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비토 콜레오네가 어마어마한 인맥을 쌓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 콜레오네의 인격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누가 사소한 부탁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려고 해요. 부당한 부탁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걸 가리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줍니다. 독실이 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달라. 그래도 되나요? 심지어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아주머니가 독신하는 아주머님이 네. 뭐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가 하도 짖어서 집주인이 열받아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비토 콜레오네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그럼 그런 하찮은 부탁도 가서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저 개 어떻게 하냐고. 개는 또 사라지고. 그럼 솔로몬이 되는 거죠. 모두가 행복해져. 개를 반으로 나누어라. 예.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군요. 아무튼. 이탈리아 이민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수호자가 돼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 사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혼란기였을 거고, 정부가 구성되고 이런 것도 초창기였을 거고, 뭐 연합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왁작지껄 하던 때였으니까. 그 대부 첫 장면에도 그게 나오지 않나? 예. 그 뭐야 부탁하러 오잖아. 맞습니다. 누구 죽여달라 예, 예, 부탁하러 예, 왔더니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인지에 대한 그렇죠. 여부다. 예.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든 간에 정성을 다해 해주니까 평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분은 다르다. 우리의 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뉴욕 지역에 있는 어떤 경찰청이나 법원 뭐 이런 공무원들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분들이 워낙 열심히 일하시니까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치. 꾸준히 뇌물을 줍니다. 아이고. 대가성은 없어요. 아, 대가성 없이. 대가성 없고 그냥 어차피 남는 돈이니까 계속 쥐어주는 거죠. 정부기관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도와주는. 예,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법조계 및 정치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인맥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1933년경에는 결국 콜레오네 패밀리가 오랜 전쟁 끝에 넘버원이 됩니다. 다른 경쟁 패밀리들을 다 제거하고. 이때 1933년. 예, 이 전쟁 속에서 굉장히 활약한 악마 같은 전설적인 암살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루카 브라시라고 그래요. 일단 생긴 것도 굉장히 악마같이 생긴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콜레오네 가문 안에서는 전투력 하나는 넘버원. 얘 보내면 게임 끝. 장비. 이런 캐릭터예요. 그쵸. 여포. 장비 이런 캐릭터죠. 암살해요? 아니면 1대1로 다이다이 맞짱 떠요? 암살이지 당연히. 그냥 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그 소설책 속에서는 괴물급으로 묘사가 돼요. 너무 전설적인 것들이 많아서 뭐 시카고에서 알카포네가 뭐 저격수들을 보냈는데 얘가 1대2로 간단하게 맞다이 떠서 뭐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히트맨이라고 그러나요? 히트맨이죠, 일종의. 그 히트맨이 뭔가 했더니 뭐 지령 받아가지고 죽이는 사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네, 타격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 원에 보면 이 루카 브라시가 나오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 소설과 달리. 예, 이게 소설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괴물인데 영화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조직원 1 이런 느낌밖에 안 납니다. 예, 너무 허무하게 죽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괴물 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뉴욕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된 콜레오네는 또 머리가 좋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범죄 조직들을 끊임없이 모아서 협상을 주도해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소모적인 전쟁은 그만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라는 노력을 꾸준히 한 끝에 약 1939년경에는 범죄 조직들끼리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준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까지 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시는 분이군요. 불가침 조약이 성사되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괜히 돈 콜레오네가 아니에요. 진정한 대부입니다. 일종의 교황 같은 존재입니다. 범죄 세계에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콜레오네가 넘버원. 뉴욕뿐만 아니라 전미에서도 명성을 넓히는 그런 그 마피아의 대부가 되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입니다. 신의. 예, 누군가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합당한 부탁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던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예,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민심을 먼저. 그렇죠. 예, 비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가는 딱 하나예요. 우정을 요구합니다. 외로우셨구나.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복종하는 거 아니야? 친구하자. 충성이잖아요, 사실상. 충성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뭔가 강요하진 않아요. 또 SNS에 좋아요 눌러라. 그냥 야, 너 힘들지 이번에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친구하자. 혹시 내가 다음에 너 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을 할게. 근데 뭐 꼭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신경은 써줘라. 이 정도 느낌?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추가 정도 느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예. 근데 돈콜레오네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 우정을 거부하거나 배신하는 겁니다. 친구 추가를 안 하면 대신에 친구를 끊으면 친구 관계를 끊으면 그래서 예, 돈콜레오네가 만약에 우리 친구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절한다. 그러면은 예, 결론을 스스로 내리죠. 대부가. 그럼 누군가 찾아갑니다. 밤중에. 아까 얘기했던 루카 브라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강제로 친구를 그렇지. 좋아요를 강제로 누를 수도 없어요. 어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아까 최 사장이 말했던 장면이 뭐냐면 셋째 딸을 코니의 결혼식 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탁을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워낙 그 명성이 자자하니까 힘든 일 있으면 막 찾아와서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아메리고 보나셀이라는 장의사가 나와요. 이 장의사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폭행치사를 당해서 거의 불구 상태가 됐습니다. 불량배 2명한테. 근데 이 불량배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피의자들이 뉴욕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의 어떤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억울해서 돈콜레오네한테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자니 폰테인이라는 가수가 나와요. 영화 배우 겸.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축가를 부르고 이러는 가수예요. 네. 그리고 설정상 20대 때는 거의 LA 및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가수로 대성한 당대 최고의 섹시 아이돌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지나가서 목소리 한번 노래 불러주고 윙크하면 다 쓰러지는 여자들이 그런 캐릭터인데 얘가 원래 이제 돈 콜레오네의 대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대부 대자 관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세례명을 받을 때 그냥 혼자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영적인 아버지, 갓파더가 있습니다. 그것도 갓파더라 불러? 네, 그게 갓파더죠. 원래가. 네. 그러니까 워낙 이태리는 카톨릭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스테파노의 갓파더는 누굽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신부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안타깝게도 제 부탁을 못 들어주시죠. 그게 아쉽습니다. 아쉽네. 이런 게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든가 했을 때 끝까지 이제 네가 좀 지켜주고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갓파더를 세우고. 좀, 예. 카톨릭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자니 폰테인은 운 좋게 돈 콜레오네의 갓선이 된 거죠. 대자가. 땡큐죠? 땡큐. 예. 근데 그 돈 콜레오네가 자니 폰테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아들들은 막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귀염도 잘 피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쾌활해서 남자인 거죠? 예, 남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니 폰테인이 30살이 넘어가면서 목소리가 맛이 가요. 그래서 고민을 항상 합니다. 난 가수로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연기자로 전업을 시도했는데 자기가 꼭 계약하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영화 제작자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자기가. 예.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 딴 게 아니고 여자 문제예요. 옛날에 이 자니 폰테인이 너무 여자를 잘 후려가지고 얘가 눈독 들인 여자를 한번 뺏어간 거야.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니 폰테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돈 콜레오네한테 고민을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탁은? 뭐 들어줬겠지. 예. 네.
그 첫 번째 그 장의사의 딸을 불구로 만든 두 불량배는 똑같이 불구가 됩니다. 예.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주인가 해서 예, 불구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끝 처리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니 폰테인을 괴롭혔던 그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도 이 사람도 헐리우드에서는 최고로 끝발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계속 했던 명대사인데 말머리가 거기 나오는 건가? 아, 이거 스포일러를 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르기. 이 명장면이죠. 그러니까 돈 콜레오네가 내가 그 사람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네. 라고 한마디를 가볍게 남깁니다. 예, 그리고 그 뒷장면 이제 꼭 영화를 한번 직접 찾아서 보시면은 네.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예,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무엇인가? 총을 이걸로 보여줍니다. 제안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간단하구만. 그거는 그렇게 유체 수준 낮죠. 아니면 네. 돈 콜레오네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야?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무엇인가는 영화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돈 콜레오네의 카리스마 중에 한 축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상함이죠. 물론 잔인함도 자상함이요? 있지만. 네. 예, 잔인함과 자상함이 공존합니다. 이 사람. 역시 그 같은 팀에 미친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나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떤 정의로움을 바로 세워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친구 초대만 해주면 됩니다. 친구 초대만 해주면 오케이 수락 딱 하면 우리는 친구로 맺어진 우리 관계야. 이렇게 되는 그렇구나. 거죠. 그래서 극진히 뭐가 모시죠. 매우 불합리한 것 같아. 어쨌든. 네, 근데 네. 정말로 곤경에 처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라거나 뭐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게 된 사람들도 오면 진짜 다 들어줘요. 다 법조계 인맥 동원해서 빼주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런 돈 콜레오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총을 맞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재밌네. 어쨌든 그 지금까지 깡쌤이 뭐 해주셨냐면 사실 그게 제일 복잡해. 뭐냐면 스토리야 보면 되는데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주 가족 관계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삼남 1녀였다. 양자가 한 치지 명이다. 마. 기억 남는데. 그리고 친구 추천만 하면 끝이다. 아이고 간단하구만. 잠깐 쉰 다음에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